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소리 시즌3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상담요정 채채채 이채은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제 2,800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승 랠리를 언제까지 펼쳐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웹툰, 메타버스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웹툰 쪽으로는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 더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속에서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가야겠죠?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맞춤형 상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도 열려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전문가님. 오늘도 거침없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가 좀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로 전환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2,577억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0.9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 시장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수가 어느덧 2,800선대 후반 자리대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잠깐 좀 지수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작년에 7월 고점 자리대는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움직였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시장이 이제 안정화를 찾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좀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주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오죠. STO 관련주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또 선별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반도체 쪽 섹터 흐름들 괜찮고요. 2차 전지 흐름들을 양호한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괜찮고요. 방산 쪽이 오늘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주도주는 안 죽었다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군들, 업종별, 섹터별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장 초반에 종목 간의 변동이 좀 큽니다.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시세만 보고서 대응을 했다가는 오히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시장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정책주들 그리고 저PBR 종목군들이나 고배당 주식들 이런 종목군도 순환매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반도체 쪽 섹터도 이번 정부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죠. 1호 공약입니다. 반도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에 있어서 얘기가 좀 나오겠죠. 2차 전지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책이 나오겠죠. 다만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 같은 경우는 다음 달까지 있을 7월 패키지 딜, 미국하고의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 노려봐야 되겠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차트의 모양새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은 필히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에너지 쪽 섹터들도 조금 쉬어가죠. 태양광 쪽과 풍력 쪽이 쉬다 보니까 LNG 쪽에서도 반응이 좀 나와주고 있는, 즉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죠.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대안적인 종목군들 뭐 말씀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를 이용한 방법,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는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장기적인지 단기적인지 이 부분들을 체크하고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가지가 안 된다 싶으면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실시간 채널로 들어오셔도 이쪽에서도 상담을 진행해 드린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카카오뱅크 54,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네요. 대응 부탁드려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파세요. 그럼 파실 건가요? 자, 우선 봅시다.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죠. 근데 오늘 구간에서는 조금 매도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 자리대, 정고점 자리대죠. 지금 1년, 2년, 2년 반 이상 넘어가지 못했던 고점 자리대예요. 그리고 보면 요 고점 자리대까지 올랐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54,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저기에서 매도를 하셨어야지 라고 해도 에이 난 손실 보고 못 팔아 그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된다라면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좀 오랜 시간을 보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점 자리대가 27,000원대예요. 27,750원 요 자리대를 지지하고 움직이는 모습인데 우선 보통 보면 요 장대 양봉 있잖아요. 요 장대 양봉의 중간값 정도를 깨지 않는 흐름들, 즉 27,000원 자리대를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고점 자리대의 저항권역이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2만 원대 중반 자리대까지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26,000원대에서 25,000원대 그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20%예요. 추가 매수를 조금만 더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추가 매수하면 떨어질까 그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26,000원에서 한 24,000원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되면 10% 정도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가 44,000원짜리 때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잘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손실을 좀 제법 줄이고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좀 지금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KLS를 매수하셨어요. 3,700원에 10%를 매수하셨네요. 10% 매도가 궁금합니다. KLS 수익 중이신가 본데요. 매도가를 물어보시니까 아니네요. 물렸네요. 3,700원. 3,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KLS이 물류 쪽의 관련주죠. 지금 이 친구도 보면 많이 올랐다가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이에요. 1년, 2년,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금은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이나 어찌됐든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모르겠으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라 서서히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대 3,000원짜리 때는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래량이 너무 좀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캔들의 모양새가 더럽게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면 물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론은 이건 일단 보유를 해 보시되 월봉 차트를 보면 요 지금 3,000원 여기가 저항이에요. 3,000원을 넘어가야 그 다음 매수가 부근 3,700원이 온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3,000원이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추가 매수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라면 2,600원 전후 그 정도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잠깐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나쁜 기업은 아니죠. 그죠? 밸류는 뭐 그냥 적당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면 2,600원대 요 전후로 추가 매수 좀 진행해보자. 그러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현대약품을 좀 매수하셨네요. 4,830원. 앞으로 전망이 알고 싶어요. 현대약품. 많이 빠졌네요. 일단 현대약품에 대한 전망. 그럼 한번 좀 봅시다. 실적은 일단은 안 나오고 있죠. 이 회사의 전망? 좋나요? 이걸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4,83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4,83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아마도 요때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나 뭐 요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로 상승하고 나서 눌림목을 줬고 이제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매수를 했죠. 퍽 하고 단기적으로 봤는데 밀려 내려오니까 이제는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게 된 거죠. 왜? 계속 빠졌다가 이제 질질질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자,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러 부류가 좀 있어요.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 부류, 보로노이라든가 이런 쪽은 기술 수출 쪽.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은 생물보안법 쪽.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전통 제약주.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어중간합니다. 뭐 임상이 또 기가 막힌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전문 의약 쪽이 아니라 음료 쪽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잠깐 보니까 의약품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83% 매출 비중이고요. 미에로파이바 매출 비중 12.5%. 그 이외에 뭐 화장품 쪽도 또 있네요. 어중간하죠. 뭐가 이게 전문적으로 뭐 된다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이게 장기적인 전망? 글쎄요. 굳이 전망을 따져보게 된다라면 좋은 주식군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현대약품은 테마성의 흐름들이 아닌가 싶어요. 추가 매수 하시라는 말씀은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4,800원대에 있는데 요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4,100원에서 4,200원 정도
이 정도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하시든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도 보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힌트를 포착하는 방법 저희 전문가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이러한 전략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도 열려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STX 엔진.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26,500원에 7%입니다. 네, STX 엔진 2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7% 가지고 가고 계시는군요. 네네. 조선 그 중에서도 또 엔진 쪽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2% 가까운 상승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 추가적인 전략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121선 지지받고 좀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26,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난달에 매수하신 거죠? 네네. 더 갈 것 같아서 그죠? 네네, 맞습니다. 단기로 보셨나요 혹시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단기도 괜찮고 중기도 괜찮아요. 단기도 괜찮고 중기도 괜찮으시다? 네네, 그럼 처음에 매수를 하셨을 때 네네. 요거 얼마 정도에 팔아야지 뭐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셨어요? 그때가 3만 원 정도 받거든요. 3만 원? 네네. 네. 근데 3만 원 정도 이게 넥스트레이드 요거 때문에 지금 찔끔 올랐다 빠진 것 같은데 조금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요렇게 박스 구간에서 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네. 지금 121선 지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121선 뭐 지지하는 것보단 전 개인적으로 2만 원대 초반? 그 자리 때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더 사세요, 이거. 어차피 뭐 지금 길게 좀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3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실 생각이었다면 지금 한 10%, 한 13%, 1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실 생각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어찌됐든 매도를 못했어요. 엔진 쪽에 있어서는 지금 성장은 계속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 조선주들이 좀 제법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요.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땡큐고요. 네.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2만 원, 2만 1,000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7%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7%를 분할로 더 사세요. 2만 원 정도 오면요. 네, 2만 1,000원, 2만 1,000원부터 한 19,000원 네. 정도까지 2만 1,000원에서 19,000원. 네. 그 정도 사이에 오게 되면 7% 정도 더 매수하시고요. 네네. 만약에 그냥 올라갔어요. 네. 그냥 올라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요 3만 원 부근이 저항이거든요. 네. 그 전에 지금 매수가 부근이 또 저항이에요. 네네네. 그러하니 일단은 만약에 이 매수가 부근이 왔는데 거래량이 네. 뭐 이렇게 뭐 200만 주씩, 300만 주씩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네. 그럼 다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매수가 부분까지 만약에 올라왔어요. 네. 근데 거래량이 지금처럼 별로 늘어나는 게 없어요. 100만 주 미만으로 막 거래가 돼요. 그럼 네, 그때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제약 24,300원에 30%를 매수하셨어요. 오랫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삼진제약 한번 봅시다. 24,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요 22년도 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죠. 그죠?
그 이상 어줍다는 그런 그 종목하고는 다릅니다. 배당도 일단 나와요. 그러면 2년 정도 됐으면 3.7%, 4.4%의 배당을 받았겠네요. 그죠? 그리고 전망을 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봐도 지금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요 구간이 지금 요때 보게 되면 요 구간대에 지지했던 라인대예요. 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매수가 부분이 또 저항이 되겠죠.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이 친구는 지금 차트를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보게 되면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30%네요.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 하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보유하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다가 뭐 23,000원대 위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때 매도를 할 건가 보유를 할 건가 결정을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배당 나오니까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보단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적금 넣었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가져가 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해야 할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다양한 전략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카카오 네, 카카오 59,000 매수가와 비중은요? 59,800원에 10%입니다. 네, 카카오를 59,8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네. 어제 크게 올랐었다가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일까요? 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 넘게 꽤 큰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 앞으로의 흐름 바로 예측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카카오가 오르길 바라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 흐름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일단은 뭐 지금 보게 되면 최악은 벗어난 상황이에요. 아버님은 요거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24년도에? 네, 맞습니다. 그럼 비중이 10%를 네,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일단 요때 매수하셨을 때가 좀 단기적으로 보셨던 부분들이었었죠. 그냥 뭐 단기고 그걸 떠나서 뭐 그 당시에는 조금 뭐 괜찮아 보이고 했는데 지금 뭐 계속 그 뒤부터는 흘러내려 버렸어요. 단기고 장기고 간에 네. 흘러내려서 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올라갔으면 아마 파셨겠네요. 그죠? 그렇죠. 올라갔으면 팔았겠죠. 네, 빠졌으니까 난 손실 보고 못 네. 팔아 하고서 지금까지 버틴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추가 매수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그냥 뭐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도 빠져버렸습니다. 방치하다시피 예, 추가 매수는 가능하시고요. 네, 조금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님. 네, 네, 네. 이게 원래 어제 큰 양봉이 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보면 요 49,000원 요 자리대를 지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요 캔들의 중간 값이거든요, 요게. 예, 예, 예. 요 49,000원을 좀 지지를 하면 좋은데 그냥 지지 받고서 확 치고 가서 매수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요 자리대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네.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45,000원대 정도 이 정고점 2월 달하고 3월 달 요 예. 정고점 자리대 있죠? 예, 예, 요 45,000원대 초반 자리대 예. 요 자리대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49,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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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4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한 44,000원, 43,000원 네.
그 정도 때까지 오게 되면 한 10% 정도는 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게 되면 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예, 뭐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뭐 언젠가는 안 오르겠습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죠? 예, 근데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죠? 예, 빨리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네, 저도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쪽으로 상담 신청 주신 분들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쯤에서 짚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5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져가고 계시네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담 신청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언제 가도 좋은 타이밍이 될까요? 이분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매도감이 손절가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좀 물어보셨어요. 전고점 넘어갔죠? 전고점 넘어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쪽은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역배열이죠. 역배열 이 구간대까지는 역배열이었어요. 이렇게 요 구간대까지는 여기하고 이제 기준을 달리해야 되겠죠. 여기하고 이 구간하고 요 구간은 좀 다르죠. 역배열이었고 지금은 정배열이에요.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됐죠. 전고점 뚫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자리대는 어디가 될까? 요 언저리대가 되겠죠. 여기 58,000원대. 여기가 일단 될 거예요. 요 자리대. 근데 이 구간대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나는 단기적으로 봤어 라고 하게 되면 요 57,000원 요 자리대 넘어갔을 때 여기서 일부 챙겨놓고 나머지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 컨텐츠 쪽도 나름대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배당이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조금 여유 있게 봤다라고 하게 되면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60개월 선 자리대가 67,000원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대 63,000원? 63,000원에서 67,000원 요 사이 때까지는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목표가를 좀 63,000원 위로 잡아놓고 요 구간대에서는 이탈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있으니까 요 구간대에서 절반을 챙기고 나머지만 좀 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단기적으로 봤어 라고 하게 된다면 요 57,000원대 있죠. 57,000원, 58,000원대 여기에서는 일부 챙겨놓고 나머지만 추세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예요. 4,850원, 15%. 약손실에서 갈아탈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키다리 스튜디오를 한번 봅시다. 4,850원. 약손실이 아닌데요? 지금 보면 4,8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보유죠. 지금은. 자, 웬만한 종목군들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차트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STO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도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계속 횡보하다가 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움직임이 나오는 차트의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주항공 쪽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에서 이건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둘째인 것 같고요. 어떤 재료와 이슈가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트는 정배열권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과정이에요. 진행 중. 그러면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어떤 재료가 뭔지를 보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게임, 컨텐츠, 엔터 뭐 이런 쪽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순환매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치고 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위로는 한 번쯤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5,000원대 위로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1차로 그냥 5,500원, 2차 6,500원, 1,000원 단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요 4,500원짜리 대를 넘어서야 되겠죠. 근데 요건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러프하게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언제쯤 움직일까, 또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께 구체적인 상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상담 창구 열려 있고요. 또 샵 0082번 문자 상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까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가져오셨나요? 심택요. 심택 매수가와 비중은요? 19,800원에 10%요. 네, 19,8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가져가고 계시네요. 지난 목요일에 좀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었는데요. 풀리지 않고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전망 받아볼게요. 전문가님 혹시 손바뀜이 나타나진 않을까 이 부분도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머니 이거 목요일 날 사셨죠? 지난주 목요일 날. 아니요, 이거는 저 2년 전에 샀었어요. 3만 원대에 샀었다가 3만 원대? 네, 3만 원대에 샀었어요. 네. 2년 전에. 네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해서 네.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된 거예요. 3만 원대에서 3만 매수했다가 3만 2천 얼마 이 정도에 사가지고요.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됐어요. 잘하셨네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비중도 보니까 비중도 반도체도 10% 이제는 괜찮다고 해서 이제 계속 한번 가져가 볼까 말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 여쭤보고 가져가세요, 싶어요. 어머니 이거. 그럴까요? 지금 비중도 어머니 분할 매수를 상당히 잘하셨네요. 5%에서 5%를 더 매수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이게 약간의 지금 수익으로 전환이 됐어요. 한 10%가 네. 조금 안 돼요. 그죠? 예, 10%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반도체 쪽 섹터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하니 지금은 가져가세요. 어머니 이거 적어도 요 네. 26,000원, 27,000원대 있죠? 네네네. 전 요거 넘어갈 것 같거든요. 아, 26,7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넘어갈 것 26,000원, 전 고점이 2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거를 팔까? 왜냐하면 이게 옛날처럼 막 가격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26,000원 되면 팔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가져갈까요? 10%인데. 10%면 더 가져가 봐도 전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반도체 섹터가 예.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게 법안, 관세 부분들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거 무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지금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3만 원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3만 원대에 팔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어머니 말을 바꿔요. 26,000원이 정보점이라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팔까 했다가 갈등이 3만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어머니 일단 추가 매수 잘하셨고 약간의 수익이에요. 여기서 등락 부침은 좀 있을 수 있으나 네네. 확실하게 그냥 3만 원 넘어가면 그때 네. 네. 분할로 챙기든가 더 가져가든가. 만약에 이거 혹시 조정 오면은 더 살까요?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8,500원. 18,500원요? 네, 그 분할로 거기에 매수하시면 될 것 오면은 같아요. 만약에 분할로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튜브 쪽으로 들어온 질문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두산 퓨얼셀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7% 넘게 현재도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 그린 수소 정책이 새 정부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강세를 시연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님 보유자분들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여기서 비중 조절이 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홀딩하고 계속 지켜볼지 고민됩니다.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좀 제일 약하죠. 태양광, 풍력, 원자력 이런 쪽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수소가 좀 제일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친환경 쪽은 맞죠. 가격적으로도 조금 비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친환경으로는 진짜 수소 쪽이 좋죠. 근데 지금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보면 정배월권역이 여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비추세였어요. 그러다가 이 구간대에서는 1년, 2년, 3년 반, 3년 반 동안 역배열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확대를 해서 보면 차트를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크지는 않지만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오늘 특히나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부분들은 요 전고점 자리대의 저항이겠죠, 여기. 그죠? 근데 차트는 슬슬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지금은 만약에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루하겠지만 좀 더 보유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보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사실 요거 22,000원대 요 자리대 오늘 고점 자리대가 지금 보게 되면 2850원이에요. 거의 저항 자리대까지는 왔는데 매물소하고 한 번 더 간다라면 작년 5월달에서 재작년 연말경이죠. 요 23,000원에서 25,0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난 손실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 17,000원을 전후로 해서 추가 매수 그 전략을 세워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분석, 공시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총체적인 분석들 함께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석 잘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1577-7451번으로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0081번 문자 상담 접수 가능하고요. 서울경제TV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저 HPSP고요. 네, HPSP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39,8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10%예요. 네, HPSP를 39,8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 가져가고 계시네요. 전문가님이 오늘 시장 분석 주실 때 이 반도체 쪽 잘 봐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바로 전략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연일 상승 중인 종목인데 지금을 좀 확인 매수 시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하실 수 있으시죠? 네, 추가 매수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아, 추가 매수 때문에? 네. 자, 좀 이렇게 늘어지는 그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반도체 쪽 섹터는 아마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패키지 법안 아시죠? 미국. 네. 그게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반도체가 1호 공약이었거든요. 그건 알고 네. 계시죠? 네. 그러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서 가격 조정은 다 마무리가 됐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네. 23,500원 이하? 네. 23,500원부터 22,000원? 요 자리대까지 뭐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 하면 될까요? 현금 비중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현금 비중이 되게 많이 있다고요? 네. 10%. 지금 비중 10% 매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10% 그럼 20%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여기서 확 올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HPSP는 고압 원일링 장비 쪽에 있어서 고객사도 지금 TSMC나 이쪽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쪽에 하나. 네. 그 다음에 칩 관련주들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나 이쪽.
네. CXL이나 네. 온디바이스 AI나 요런 네. 쪽. 그러니까 네, 네. 반도체 이 한 종목을 다 하는 것보다는 네. 요거 HPSP 장비주 했으니까 CXL 쪽에 하나, 뭐 예를 들면 뭐 DI나 뭐 이런 종목군들, 온디바이스 네. AI 쪽엔 어보브 반도체, 네. 칩 관련주는 뭐 에이징랜드라든가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쪽에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네. 반도체 쪽에 포트를 꾸리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반도체 이외의 것들을 만약에 하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 이외의 것들을 하게 된다라면 고배당주들, 네. 지금 거래량이 좀 없는 상황들이에요. 네. 고배당주들을 좀 보는 상황에서 많이 안 올라가 있는 애들이 제법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을 본다거나 아니면 네. 나는 좀 우량하고 좀 굵직굵직한 거 하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 요거 빠질 때 네. 요거 한 27,000원대부터 분할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네. 뭐 이런 쪽을 봐도 되고 네.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봐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분산으로 이렇게 좀 포트를 꾸리면 괜찮지 네.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저 포스코 DX는 어떨까요? 그거를 좀 사고 싶은데. 사요 지금. 아, 네. 잠깐만. 포스코 DX. 이거 은근슬쩍 또 물어보네. 아, 이거 지금 사도 되죠. 아, 네. 이게 너무 사고 싶은데, 이게 계속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고 계속 떨어졌어요. 아, 이거 넥스트레이드 NXT 때문에 6월 4일 날 요거 된 건데 네. 올라갈 겁니다. 매수하셔도 돼요, 분할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은 문자입니다. 하나씩만 해드려야 되는데 아톤 5,400원 10%. 좀 더 홀딩해도 될까요? 아톤 5,400원. 5,400원에 매수를 하셨어. 오, 매수 잘하셨네요. 매수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 자리대에서 지금 저항이죠, 여기. 그죠? 요 이탈돼 있던 고점 자리대, 요 지금 저점 자리대,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 요 자리대가 저항 부근인데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다시 밀릴 수 있겠죠.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거래량 자체가 좀 약하죠. 다만 기준을 잡고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가고 있잖아요. 이 분봉으로 좀 쪼개서 봅시다. 분봉으로 10분봉을 이렇게 쪼개보게 되면 120평 쪽이나 아니면 30분봉 상에 보게 된다라면 요 지금 오늘 저점 자리대가 6,750원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요걸 깨면은 일부는 좀 챙겨놓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5일선을 만약에 내일 정도가 되게 되면 한 5일선이 6,6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네요. 요 자리대. 그러면 6,600원을 좀 기준으로 잡으세요. 6,600원을 종가상 깨면 일부는 좀 챙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깨고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요 7,000원, 요 8,000원 언저리 때는 봐야 되겠죠? 요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6,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가져가 보자.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일부라도 챙기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인테크예요. 3,7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나인테크 3,700원. 뭐 매수가 부근인데요. 매수가 부근인 상황인데 어제 그제 매수하셨나? 그제 매수하셨나 본데요. 보니까 지금도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얘도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하는 기업이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네요. 히토류 쪽에 재활용 쪽도 하고 있고 유리기판 쪽도 참 돈 될
테마 탈만한 건 다 갖다 붙였네요. 나인테크. 이거 실적 나오나요, 이거? 이 실적도 안 나오면서 갖다 붙일 건 다 붙여놨네. 뭐 하자는 게 이거? 하나하나 제대로 하지. 자, 요거 보니까 2월달, 3월달 이때 한번 흐름들이 나왔어요. 요렇게 움직였고 요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 하락폭의 절반 되돌린 요 자리대가 저항이거든요. 요거 넘어가게 되면 다시 요 4,100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뭔가 이슈 만들어서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요 4,100원 오게 되면 분할로 챙기면서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련되어 있는데요.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그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면서요. 현재 2,882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오후장의 전략들도 함께 받아보시죠. 전문가님, 여기서 또 어떤 포인트들 체크해 갈까요? 우선 시장이 순환매가 좀 빨리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거를 따라갈까 막 이런 것들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때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주사나 금융이나 이런 쪽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 쪽이 됐든 이런 쪽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그쪽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 동시만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파생 시장에서는 이제 하반기예요.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까? 어떤 섹터들이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요걸 고민을 해서 포트를 꾸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가 있는 쪽을 할 거냐, 많이 빠져 있는 쪽을 할 거냐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비중을 많이 빠져 있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은 지금 다 지나갔어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근데 어떠한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는 전략 일단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배당주 지금 6% 이상 고배당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거래량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아가 배당 수익률이 7% 가까이 나왔습니다. 은행 이자 거의 3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고배당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주식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모아가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다. 단기적으로 테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양자 쪽도 지금 차트 모양새 만들어놨어요. 양자 쪽 만들어놨고 자율주행 쪽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몇몇 종목군들은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로봇 쪽 섹터도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본다면 이런 쪽 섹터를 한 번쯤 노려보는 전략,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느긋하니까 좀 여유 있게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